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CES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일전에 그 엔비디아의 블랙엘 소비자용 GPU에 삼성의 그래픽 D램이 탑재될 것이란 외신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유명 팁스터 업로드를 외신이 받아 쓴 것인데요. 결국 잘못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젠슨 앙이 블랙엘 GPU의 그래픽 D램은 마이크론 제품이 탑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HBM3E 8단과 12단 납품을 못하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HBM과 함께 AI 분야에서 쓰임새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그래픽 D램인 GDDR의 그 수주로 HBM96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 됐습니다. 특히 뼈아픈 것은 그 AI 칩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상강 중에 유일하게 삼성을 내치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AMD, 인텔을 비롯해서 여러 스타트업, 빅테크의 HBM, GDDR을 납품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최종 러브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성의 오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시지탄이어도 HBM3 8단, 12단의 컬 테스트 통과가 절실합니다. 경쟁사 하이닉스가 이번 CES에서 HBM3E 16단 제품을 공개하고 올 상반기에 엔비디아 인증 절차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삼성의 부진은 더 도드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날 엔비디아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과 자율주행용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기존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을 넘어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시장으로 AI 시장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모스는 로봇이 현실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젠슨 앙은 로봇공학을 위한 챗 GPT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AI 산업이 챗 GPT 발표를 계기로 급성장한 것처럼 로봇용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 발표를 계기로 로봇 산업도 한층 성장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코스모스가 엔비디아의 AI 개발 플랫폼 쿠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를 통해서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로봇과 자율주행에서도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통해서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메모리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젠슨 앙의 AI 확장 프로젝트는 결국 AI 가속기, AI 칩으로서 GPU 수요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은 GPU를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차에서도 탑재가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 메모리 수요 확대로 기결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신산업 인프라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올라타야 희망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엔비디아 발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바로 미디어텍, 대만의 팹리스인 미디어텍과의 공조인데요. 바로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를 공개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디지트는 개인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을 대상으로 성능과 소모 전력을 최적화한 제품입니다. 이 최신 쿠다 코어와 5세대 텐서 코어를 포함한 블랙엘 GPU GB10과 ARM 기반 20코어 내장 그레이스 CPU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블랙엘 GPU GB10 설계를 두고 대만의 팹리스 기업인 미디어텍과 엔비디아가 협력하게 되는데요. 그간 외신에서는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손잡고 ARM 기반의 CPU 칩을 내놓을 것이란 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ARM 기반 CPU라기보다는 이 고성능 AI 가속기를 함께 설계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GB10이 탑재된 개인용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는 오는 5월에 출시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디지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묶어 팔기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CPU, GPU, D램이 단단히 묶여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이 개인용 슈퍼컴퓨터도 CPU와 GPU, 네트워크의 최적화 솔루션을 세트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NVLink 72의 PC 버전과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젠슨 앙의 AI 생태계 확장 의지가 이번 미디어텍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그 CES에서는 다른 프로세서 업체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AI PC 시장 선점, 그리고 ARM 기반
프로세서가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서 부각되면서 프로세서 업체 간 경쟁은 한층 가열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 당장 AMD의 경우는 노트북용 프로세서 라이젠 AI 맥스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과거 코드명 스트릭스 헤일로로 알려졌던 제품군인데요. 내장 GPU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이 AMD는 그러면서 ARM 기반의 애플과 그리고 같은 X86 계열의 인텔을 동시에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플 맥북 프로 M4 CPU와 비교하면서는 12코어 제품은 쉽게 이기고 14코어 제품과도 그 AMD의 라이젠 AI 맥스 시리즈가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자신의 라이젠 시리즈 제품을 공개하면서 인텔의 에로 레이크와 직접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텔은 올 하반기 출시될 노트북용 차세대 프로세서 펜서 레이크 시제품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펜서 레이크는 1.8나노 18옹스트롱에서 만드는 CPU입니다. 인텔은 그 4년간 5개 노드에 도전했었는데요. 결국 모든 것을 접고 지금은 1.8나노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인텔이 얼마나 이 펜서 레이크 CPU에 매달리고 있을지 이해가 가는데요. 인텔은 현재 그 겔싱어를 쫓아내고 새 CEO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프탄이나 아니 마벨 CEO 매트 머피 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현재 인텔을 반석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텔의 명운을 걸고 있는 1.8나노에 대한 수율이 외신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직 10% 미만 수준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공신력 있는 소식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분명한 것은 외신에서 얘기하는 1.8나노 수율은 이번 펜서 레이크 C 제품을 내놓으면서 인텔의 한 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체 3나노, 2나노를 다 포기하고 1.8나노로 직행한 인텔이 1.8나노에서 안정적 수위를 쉽게 올릴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는 점진적 개선, 끈질기고 집요한 교정을 통한 엔지니어링이 필수입니다. 인텔이 그 차세대 CPU 노바레이크, 펜서레이크를 1.8나노에서 만든다고 한 만큼 인텔 수율은 결국 확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인텔의 기적적인 1.8나노 성공은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아직은 냉정하게 말해서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삼성의 온정적인 기사가 넘치고 또 미국에서는 인텔의 온정적인 기사가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자국 우선주의에 더 치중하게 되면서 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인텔이나 지난해 이후 가장 최악의 반도체 기업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CES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